안심 복약으로 더 건강하게 해열 소염 진통제 안전 사용 정보 알림이. 면역력 체계가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약 중 하나가 해열제인데요. 몸에 열이 날 때면 익숙하게 찾게 되는 약이지만 드물게 간 독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감기 등의 일반적인 병원균 감염 외에도 종양 등의 다른 질병으로 인해 발열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열이 나는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 해열제 복용이 꼭 필요한지 판단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해열제는 말 그대로 열을 낮춰줄 뿐 열이 나는 원인의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해열제를 복용해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39도씨 이상으로 열이 나고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3개월 미만 소아가 38도씨 이상으로 열이 날 때. 두 번째, 40.5도씨 이상으로 열이 날 때. 세 번째, 심질환, 영양 부족, 수수루 등 발열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 네 번째, 열성 경련을 겪는 아이의 경우인데요. 위의 경우에는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을 낮춰주는 해열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 해열제로는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소아들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해요. 먼저 대표적인 해열제로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은 소아들에겐 권장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라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아에게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해열 진통제인데요. 생후 4개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단, 항염 효과는 없어서 소아에게 염증 반응이 있다면 효과가 덜할 수 있고 간 손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부프로펜입니다. 해열 진통 외에도 염증 완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편도염 같은 증상에 의해 열이 날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약 부작용은 적지만 소화기 증상, 신장애, 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공복 시에는 복용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 중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성분을 빼고 효능 있는 성분을 따로 추출한 해열제입니다. 이부프로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적은 양으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열제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종류별로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소아의 경우 미성숙한 발육 상태로 인해 약의 효과가 성인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의 연령 및 몸무게에 따라 복용량을 결정하는데요. 정확한 복용량을 위해 다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계량 표시가 되어 있는 스푼이나 실린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성인용 약이 아닌 어린이용 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어린이용 해열제를 집안에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는 종류에 따라서도 복용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첫째, 아세트아미노펜은 연령 및 몸무게에 따라 1회 권장 용량을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복용합니다. 가능한 최단 기간에 최소 용량으로 복용해야 하며 이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는 12세 미만의 영유아, 소아에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이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에게 사용됩니다. 1회 용량을 6시간에서 8시간마다 경구 복용하는데요. 30kg 미만의 소아는 1일 총 복용량이 5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복 시 투약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에게 사용하며 연령 및 몸무게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1회 권장 용량을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최대 4회 복용을 넘지 않아야 하고 덱시부프로펜도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복 시 투약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열제는 약의 제형에 따라서도 복용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정제로 만들어진 약은 약 복용 후 입안이나 목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삼키고 나서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또한 씹어도 되는 정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럽제 및 현타액의 경우 동봉된 계량컵이나 숟가락 등을 이용해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타액의 경우 복용 직전 충분히 흔들어 잘 섞은 후 복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흔드는 과정에서 거품이 발생되면 거품이 가라앉은 뒤 정확히 계량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가루약의 경우에는 적당량의 물에 섞어서 복용하고 만약 아이가 약 먹기를 거부해 먹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량의 물에 개어 젖꼭지에 발라 먹이거나 주스나 설탕물에 섞어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약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루가 남을 경우 폐로 흩어져 기침이 나고 토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개어 먹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제의 경우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잔여를 투약하기 쉬운 자세로 취하게 하고 둥근 부분부터 깊숙이 삽입해야 합니다. 좌제는 사용 후 15분이 지나야 녹는데요. 충분히 삽입된 것처럼 보여도 몇 분 후 빠져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삽입 후 15분 정도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해열제만으로 열이 내려가지만 만약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했는데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2종류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는 교차 복용도 가능한데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교차 복용 시에는 주의가 꼭 필요한데요. 첫째, 같은 계열의 해열제인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교차 복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서로 다른 기전으로 작용되어 교차 복용 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단, 2종류의 약의 복용량과 복용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용법을 지키며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감기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어떤 해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뒤 같은 약을 중복해서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열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나요? 먼저 소아의 평균 체온은 37.4도씨까지인데요. 체온을 잴 때는 3번 정도 측정하여 그중 가장 높은 온도를 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체온보다 높을 때 열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평소에 열을 재어 아이의 평균 체온을 알고 있다면 비교하기 좋습니다. 해열제를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해열제의 효과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후 나타나며 실제 열이 떨어지는 정도는 1도씨에서 1.5도씨 정도입니다. 따라서 약을 먹이고 곧바로 열이 떨어지지 않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인 후에는 열이 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고 환기 등을 통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많이 토해도 열이 날 수 있습니다. 발열에 의한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세요. 열 패치, 미온수 마사지도 발열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인 후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으므로 젖은 옷은 갈아입히고 체온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열제를 먹고 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열제를 먹자마자 토한 경우 토사물에서 해열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해열제를 토했다면 다시 약을 먹이시면 됩니다. 만약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시간 뒤에 체온을 측정해보고
체온의 변화가 없거나 올라갔다면 다시 약을 먹이시면 됩니다. 아이가 주말에 갑자기 아픈데 주말에 여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 포털 및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 응급실 및 병원, 약국 정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약은 안전하게, 건강은 안심하고. 이제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통해 건강한 생활의 웃음을 이어가세요.